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 주가는 대부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믿을 건 실적뿐일까요? 관련 뉴스 살펴보시죠.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 대표로 LG 에너지솔루션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달 7일 컨센서스를 28%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한 후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약 23%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장중 60만 원 돌파하면서 6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한 탄력받고 있는 종목 바로 클래시스죠. 바로 3분기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고마진 소모품 위주의 판매가 지속되고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중 9%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좀 윗골이 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7.9%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0%, 영업이익은 28%가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가격은 시초가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18만 8,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을 10% 넘기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한 28곳 정도 있었는데 그중 20곳 넘게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당연히 2차 전지였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사실 본부장님께서 오랜 시간 언급해줬던 종목이고요. 넘어가. 네, LG 에너지솔루션 대표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주가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주가 실적 발표 이후 21% 넘게 올랐고요. 삼성 SDI도 7%, 파크시스템즈도 17.8%, 삼성물산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적이 잘 나온다고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오르는 건 아니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선방에 나서준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원체 또 실적도 좋았지만 IRA의 또 법안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들이었고 그래서 LG 엔솔이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이제 후발주자로 삼성 SDI까지 최근에 급등, SK이노베이션도 반격에 성공하면서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시장에 깔려있던 논지가 뭐였냐면 공화당의 승리 시에 바이든이 진행하고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와 IRA 법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로 시장을 좀 교란을 시켰는데 끄떡없이 우상향을 보였죠. 또 교란을 당했던 아까 실적표에서 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보면 하나솔루션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점으로부터.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밀고 있는 IRA 안에 풍력과 태양광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쪽 섹터는 급핑계되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침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CS 윈드라든가 또 뭐 유니슨 그리고 삼강 MLT 같은 종목군들이 반격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들, 실적 좋고 좀 시장과 다르게 좀 조정 보였던 종목군들은 좀 저가에서 기회를 활용하면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반대로 실적은 좋았는데 종목 상승하지 못했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롯데캐피칼이 또 하나의 예시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차장님께서는 실적,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 중에 좀 이 종목은 흐름이 좋았다 하는 업종이 있을까요? 2차 전지 제외하고?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더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를 많이 보였던 거는 피크 아웃이 되느냐 아니면 4분기에도 이러한 실적을 계속적으로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차이를 많은 부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됐고 컨센서스가 사실 20억대였는데 120억이 나오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상 이 신저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정말 어느 정도나 이런 실적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증익이 되면서 좋아
좋아질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개중에 보게 되면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네. 아니면 에러티 베큐미라든지 아니면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그리고 오션 브릿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업황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상당히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업황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덜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관련돼서는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이따 토픽으로 말씀을 드릴 이제 클래시스라든지 아니면은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기계 쪽에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바켓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4분기에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4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에 또 눈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픽하셨는지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업황과 시황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모듈 판매로 3분기에 그래도 좀 견조한 실적을 맞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네. 실적 이야기 먼저 여쭤볼게요. 실적은 뭐 3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4분기도 계속 기록 경신을 하면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제 중간선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관점들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제 기준 했을 때 캐나다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또 어떤 법안 내지는 뭔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의 투자를 계속 요청하는 또 그런 흐름이 스탠스가 잡혔고요. 또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좀 줄여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키우겠다. 공교롭게도 어제 기준에서 그런 뉴스를 쏟아진다는 건 민주당이 선방했다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던 IRA 법안 속에 있는 태양광 계속해서 사업이 커질 수 있다라는 방증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본토 현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이미 공장에 있는 이 하나솔루션이 저는 직간접적으로 무조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저는 보유를 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는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죠? 아리백이에요. 네. 자, 아리백이 대한민국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애플은 이미 아리백이 아닌 이상은 이제 물건 받지 않겠다라고 밝힌 이상 삼성전자가 아리백 선언을 했는데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전부 끌어다가 삼성전자 한쪽에만 밀어준다 하더라도 사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빨리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한 태양광 풍력을 더 투자를 엄청나게 단행을 해서 빨리 사업을 키워놔야 되는데 그나마 해외 쪽에 공장을 갖고 있고 해외 거래선에서 매출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 아마 제가 판단에는 본격적인 아리백 시대가 도래했을 때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를 사와서 써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요.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은 공장을 신재생에너지를 내고 있는 나라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쪽은 계속 확충되어야 하고요. 해외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풍력, 해외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태양광을 집중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이 차트 흐름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급등을 한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호재, 악재 논리를 벗어 던지고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 이후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안정적으로 들어간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에서 밑으로 쳐질 수도 있고 상방으로 돌려 세우면서 파동이 다시 한번 펼쳐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상방으로의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솔루션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시장 대비해서 낙폭과대도 아니고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이에요. 저는 주도주는 아직 아니지만 주도주였었고 지금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선도주격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2차 전지 흐름 같이 하나솔루션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솔루션 최근에 사실 흐름이 좋았고 모르겠어요. 한 번 오를 때 또 많이 오르고 또 조정이 나왔을 때 깊은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 관점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5만 원단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장님 종목도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죠. 클래시스 픽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힌트를 주셨죠. 클래시스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였나요?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슈링크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전에 뭐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 벗으면 뭐 슈링크를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오프닝으로도 묶이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해요. 슈링크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실적 관련돼서 지금 호조를 보였던 원인이 이 브라질 쪽으로에 대한 수출 물량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됐었고요. 한 브라질 쪽으로 초도 물량이 한 50대 정도가 팔리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실적에 기여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를 한 오후장 2시 이전에 부근에 했었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움직였던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기는 했어요. 저 역시나 좀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었지만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넘겼던 것이 결국 오늘의 이러한 상승을 그냥 바라만 보게 만들어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내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았지만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왔던 3분기보다도 더욱더 증익이 될 수 있다. 이것에 사실상 클래시스가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반영이 되고 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라는 이슈에 의해서 수요가 얼마만큼이나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제 의심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비웃는 듯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됐고 추가로 더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주가는 더욱더 많은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4분기 역시 매출액도 QQ 기준으로 증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가까이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린 이제 브라질 쪽으로에 대한 수출 물량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태국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소모품 관련돼서 이 가격 자체를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30% 정도 인상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국내에서에 대한 이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이러한 소목성 부품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증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이 장비인 볼류머가 이제 국내 판매를 개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는 이제 단가가 슈링크 유니버스보다 8% 정도 높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단가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클래시스에 대한 실적이 2023년도에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게 된다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과연 클래시스가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제이시스 메디컬이나 아니면 루트로닉은 좋아질 수 있겠느냐. 다른 관련주. 예,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이 제이시스 메디컬이나 루트로닉에 대한 실적이 증익이 클래시스처럼 못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클래시스가 더욱더 독보적으로 주가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가 요 한 3일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우시기는 하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내가 분할 매수로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사의 동료 기업의 실적을 체크를 해보고 실적이 많이 안 좋았을 때는 클래시스로 더욱더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또 브라질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고환율의 수혜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죠. 클래시스 4분기 실적까지 기대된다라는 분석 속에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